예, 프리덤 뉴스입니다. 지금 시각은 2019년 4월 9일 화요일 저녁 9시 3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강상현 위원장은 자진 사퇴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강상현 위원장은 자진 사퇴하라. 이것이 오늘 해설의 제목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작년 1월 말부터 심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강상현 위원장이 저에 대한 인사 조치를 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두 개의 소위가 있습니다. 방송소위와 통신소위가 있습니다. 저는 통신소위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를 통신소위에서 뺀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방송소위에도 못 들어가고 통신소위도 못 들어가는, 그러니까 소위에 못 들어가고 본회의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국회의원으로 치면 국회의원 상임위원회는 들어갈 수 없고 본회의만 참석할 수 있는 그러한 국회의원이 되는 것입니다. 회의로 치면 본회의는 한 달에 2번밖에 안 되니까 거의 활동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강상현 위원장은 심의위원인 이상로의 권한을 침해한 것입니다. 왜 강상현 위원장이 저에게 그러한 법에도 없는 규정에도 맞지 않는 조치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는가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익히 아셨습니다만 지난 3월 8일 통신소위에서 안건이 상정됐습니다. 통신소위에. 그 안건 중에는 5.18 때 북한군이 왔을지도 모른다. 북한군이 왔다라고 하는 주장을 담은 유튜브 영상 30건을 심의한다라고 하는 안건이 상정됐습니다. 안건은 우리 규정에 보면 7일 전에 안건을 확정하고 그리고 공개해야 한다. 어떤 회의가 있다는 것을 적어도 홈페이지에 이틀 전 또는 하루 전에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날짜가 잡혔고 3월 8일 날 그런 유튜브 영상을 심의한다는 것을 우리 위원들에게 통보해 줬습니다. 토요일이었고요. 그날이. 수요일 날 저녁에 제가 그 심의 안건을 받았습니다. 이 안건은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 영상을 올린 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자, 8일 날 북한군 관련하여 유튜브 영상 올린 것이 심의에 올라와 있습니다. 방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청을 하시게 되면 원하시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목동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오시면 방청이 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것을 문제 삼은 겁니다. 제가 정보를 유출했다는 겁니다. 정보를 유출했다. 어떤 정보를? 심의한다는 정보를 유출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법에 보면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 그리고 이 7일 이전에 확정하고 그리고 확정이 되면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했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공개하느냐면 우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소위는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합니다. 제16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 순서라고 하는 것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하루 전에 올립니다. 대개의 경우 하루 전에 올립니다. 자, 여러분 제가 활자를 좀 크게 확대해 왔습니다. 어떻게 공개하느냐? 3월 8일 날 10시에 회의를 하는데 안건은 이겁니다. 뭐냐? 유해정보 심의에 관한 건, 저작권 침해 정보 심의에 관한 건, 그리고 권리 침해에 관한 건,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건 이거를 심의합니다. 라고 하루 전에 올립니다. 근데 이거는 몇 년 동안 똑같습니다. 통신소위의 안건은 똑같습니다. 이거. 뒤에 사건 번호만 다르고 다 똑같아요. 이렇게 하고 공개했다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홈페이지에 유해정보 심의에 관한 건 이거 보고 내가 저 심의 대상이 됐구나 라고 아실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몇 명이나 됩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건 공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공개란 회의를 공개한다는 것은 당사자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당사자가 내가 몇 월 며칠 날 어떤 건으로 내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이 심의의 대상이 됐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규제당하기 때문에 내가 방어권을 철저하게 보장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3월 8일 날 이 영상 심의가 있습니다. 그러니 방청을 원하시면 주민등록증을 갖고 오십시오 라고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가 심의 정보를 유출했다는 겁니다. 저는 유출이 아니라 공개라는 것이죠. 해당 영상을 올렸던 분들, 당사자들에게 이러한 심의가 있다는 것을 공개했을 뿐입니다. 알려드렸을 뿐입니다. 이미 확정이 되어 있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이런 안건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거 심의 올려 안건 확정합니다. 그리고 심의위원들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당사자에게도 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사자에게 알려줬다고 심의 정보를 유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보고 물러나라, 사퇴하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법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문은 보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진해서 사퇴하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사퇴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한 것은 뭐냐면 공개를 하려면 잘하라. 당사자가 알도록 공개를 하라. 당사자가 모르는 공개는 공개가 아니다. 비공개다. 그러니 공개해라 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우리 심의의 규정을 명확하게 집어넣어라. 심의를 하게 되면 당사자에게 사전에 반드시 알려준다 라고 하는 심의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해서 만들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3월 8일 한 달 전부터 계속해서 저를 압박하고 망신 주고 괴롭히는 겁니다. 사퇴하라. 그리고 이것을 권한에도 없는 일을 하면서 언론에 흘려서 제 이름과 함께 제가 무슨 범법행위라는 것처럼 언론에 흘려서 저를 망신 주려고 했습니다. 망신 줬습니다. 그리고 압박했습니다. 제가 정의 이름으로 나는 사퇴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사과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정의 이름으로 사과할 수 없습니다. 왜? 저는 정당한 일을 한 것입니다. 공개입니다. 법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공개란 무엇보다도 당사자가 심의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겁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나중에 당사자에게 알려준다. 천만의 말씀. 처음부터 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알려주는 것과 일단 심의를 하고 난 다음에 알려주는 것, 중간 과정에서 알려주는 것은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 저는 3월 8일 이후에 계속해서 규정에도 없는, 법에도 없는 방송통신심의위원을 사퇴하라고 하는 압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망신 주기 위해서 언론에 흘렸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은 법에 의해 신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법이나 규정을 어긴 일이 없습니다. 저는 심의 정보, 어떤 걸 심의할지 말 건지 그것의 그 정보를 유출한 게 아닙니다. 심의가 확정됐고 이제 날짜까지 정해졌습니다. 그것을 당사자에게 공개했을 뿐입니다. 알려드렸을 뿐입니다. 저는 잘못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과해야 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당하게 저에게 압력을 행사했고, 그리고 여러 언론을 동원하여 저를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오늘 저를 통신소위에서 배제했습니다. 뺀 거죠. 그러면 저는 방송소위에도 못 들어가고 통신소위에도 못 들어가고 본회의 한 달에 2번만 참석하게 됩니다. 회의의 숫자로 보면 상당히 한 20번 가깝게 참여해야 될 회의를
두 번밖에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직권남용이지요. 법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제가 제 입장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 입장문입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강상한 위원장은 자진해서 사퇴하라. 왜? 강상한 위원장도 저보고 사퇴하라고 그랬으니까 저도 사퇴하라고 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왜 그들만 저를 사퇴하라고 하나요? 저도 강상한 위원장 보고 사퇴하라고 할 권리가 있습니다. 왜? 그들도 나에게 사퇴하라고 했으므로 나도 강상한 위원장을 사퇴하라고 주장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강상현 위원장은 자진해서 사퇴하라. 읽어갑니다. 고위공직자로서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고 법과 규칙을 지키려는 준법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우리 위원회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기관이다. 엄청난 권한을 보유한 기관이다. 우리 위원회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삭제 또는 접속 차단이라는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매우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 규제의 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 우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우리의 편의를 위해 혹은 또 다른 이유를 들어 절차를 무시한다면 그것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수사기관이 형사 피의자의 신체에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때 반드시 피의자의 권리를 알려준다. 예를 들면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 등을 사전에 알려준다. 사전에 알려준다. 또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판은 공개적으로 진행된다. 이것이 국가가 피의자들에게 최소한의 방어권을 보장해 준다는 의미로 근대 인권법의 기초가 되는 개념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현행의 관련 법에는 당사자들에게 방어권을 보장해 주는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다. 예를 든다면 회의는 공개로 진행해야 한다. 또 위원이 심의 의결을 공정하게 해줄 것 같지 않으면 당사자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건 또 조금 이따 내가 나중에 설명합니다. 또 당사자들에게 의견 기회의 진술을 주어야 한다. 또 우리 위원회가 규제를 결정할 경우 당신 규제에 불복하면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불복할 수 있다. 그 절차를 가르쳐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통신 소위는 매 심의마다 일주일에 2번 하는데요. 매 심의마다 1000에서 2000건씩의 통신 내용을 삭제해봤다. 과연 이 중에 몇 건이나 위 규정들을 철저하게 준수해왔는가? 우리 위원회가 비밀경찰인가? 왜 당사자들도 모르게 심의를 하는가? 우리 위원회는 그동안 국민들의 방어권을 위해 꼭 필요한 위와 같은 법률 조항들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예외 조항을 확대 해석해왔다. 그러나 위 조항들은 규제기관의 행정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편에서 즉 심의 대상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적용돼야 할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사항들이다. 최근 이와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어 위원회 내부, 외부에서 시정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강상현 위원장은 이를 하루빨리 시정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이를 정파적으로 이용하여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는 기회로 악용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심의가 아닌 행정사무의 영역이다. 심의가 아닌 행정사무의 영역이다. 강상한 위원장은 사무를 관장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직위에 있다. 그는 고위공직자로서 반드시 갖춰야 할 헌법 수호의 의지와 법률 준수의 준법성이 없다. 자진해서 사퇴해야 한다. 이것이 제 입장입니다. 가능한 한 제가 제 입장을 유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강상현 위원장은 권한에도 없는 우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신분은 보장되어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9명은 똑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배제할 수 있는, 업무를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강상현 위원장은 직권을 남용했습니다. 법에도 없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다 못해 제 입장문을 발표한 것입니다. 강상현 위원장이 저에게 사퇴를 하라고 요구했듯이 저도 강상현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강상현 위원장은 법에 없는 일을 했지만 저는 법에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강상현 위원장은 헌법 주어 정신이 없고 법률과 규칙을 지키는 준법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변명할지 모릅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비공개로 할 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에 알려주지 않을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립니다. (3월 8일) 북한군이 왔다라고 주장하는 이 심의 안건은 어디에 들어가 있었는가 하면 여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유해정보 심의에 관한 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해정보 심의에 관한 건. 여러분 보시죠. 유해정보 심의에 관한 건. 이 유해정보 심의에는, 유해정보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성기, 사람의 성기가 노출되는 음란물이 대표적인 유해정보 심의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삭제를 결정하는데 당사자에게 알려주지 않고 삭제를 해왔습니다. 또 당사자에게 알려주기도 쉽지 않습니다. 대개의 경우 해외의 사이트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문제 삼고자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주장, 예를 들어서 5.18이 어땠다 저랬다, 5.18에 북한군이 왔다 안 왔다, 이것은 왔다라는 사람의 주장과 안 왔다라는 사람의 주장이 서로 활발하게 주장을 펴서 그것이 어떤 한 주장을 호응을 받게 되면 다른 주장은 호응을 못 받겠죠. 그렇게 자연적으로 걸려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유해정보라는 카테고리에 넣어서 알려줘서는 안 되는, 알아서는 안 되는, 심의하는 내용을 딴 사람이 알아서는 안 되는, 당사자도 모르게 처리해야 되는 것이냐, 지금까지 해왔다는 겁니다. 작년에도 이와 똑같은 건이 있었습니다. 5.18 관련 건. 그때도 알려주지 않고 심의가 끝난 뒤에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결국 30건은 삭제됐습니다. 제가 배제됐죠. 제가 배제된 이유는 뭐냐면 이렇습니다. 저를 기피 신청을 한 기관이 단체가 있었습니다. 5.18 관련 시민단체가 저를 기피 신청을 했는데 있더라고요. 뭐 규정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규정이 여기 있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규정을 봤는데 위원에게 심의 의결이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제가 그래서 기피 신청을 당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기피 신청을 한 것이 당사자, 여기에 당사자, 심의 의결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였습니다. 저는 당사자가 당연히 심의를 당하는 유튜브 영상을 올린 사람들이 당사자라는 겁니다. 정작 그 사람들은 당사자가 아니고 5.18 관련 단체를 당사자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유권 해석을 한 것이죠. 강상현 위원장이. 저는 이것도 권한 남용이라고 생각하고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빠진 상태에서 심의가 이루어졌고 심의를 받으러 온 유튜브 영상을 올렸던 분들이 항의를 했습니다. 아니, 당사자는 나다, 우리다. 지금 심의를 받고 있는 내가 당사자인데 월등한 사람이 당사자라고 이상로를 뺐다? 이거 절차가 잘못됐다. 그러면 심의 5.18 단체를 당사자라고 보호해 준다면 이 영상을 삭제당할 위기에 있는 우리는 왜 보호를 못 해주느냐, 왜 방어권을 보장해 주지 않느냐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회의는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효력이 없다라고까지 하고 퇴장했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같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누구를 물러나라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공개를 당연히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그리고 심의 당사자들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하는 것을 알려줬다고 해서 그것을 터무니없이 심의 정보를 유출했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워서 사람을 망신을 주고 그리고 물러나라고 압박하는 비민주적이고 비헌법적이고 비법률적인 행위를 참아왔습니다. 저도 지성인이니까. 그러나 이제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강상현 위원장은 법이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9명은 똑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사무의 편의를 위해서 강상현 위원장이 사무를 관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업무의 편의를 위해서 소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강상현 위원장은 소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그랬지 업무를 배제할 수, 어떤 자기에게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을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는 규정이 없습니다. 법에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사퇴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공직자로서. 그리고 법과 규정을 준수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 또한 결여되어 있습니다. 정도껏 해야 합니다. 참는다고 마음대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강상현 위원장은 지식인입니다. 저 또한 지식인입니다. 지식인은 지식인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인에게 앞서서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을 수호하고 공직자로서 그리고 법규를 준수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상현 위원장은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고 법률과 규칙을 지키는 준법성이 없습니다. 그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방송통신심의위원들이 비밀경찰입니까? 우리가 비밀정보기관의 기관원인가요? 우리는 민간심의위원일 뿐입니다.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똑같은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방어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알려줘야 하죠. 여기에 계속 말씀드린다만 유해정보심의에 관한 걸 홈페이지에 하루 전에 올려놓으면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모두 들여다봐야만 됩니까? 그리고 반다 하더라도 유해정보심의가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자신의 것이 심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떤 수로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이것을 바꾸라고 얘기한 것이죠. 바꿔라 그렇게 하지 말고 꼭 비공개로 해야 될, 그러니까 당사자에 알려주실 수 없거나 알려주지 않아서 주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약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본인에게 알려주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이견의 대립, 어떤 학설의 대립, 그런 것까지 쉬쉬하면서 당사자가 모르게 심의를 하고 그리고 삭제 결정을 내리거나 아니면 이번 경우처럼 제가 문제를 제기하니까 의견 진술 기회를 주고 작년엔 주지도 않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견해가 들어와 있는지 좀 혹시 댓글이 있다면 여러분 견해를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신 사정이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여기가 한 200분 정도가 지금 이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고요. 좀 험한 표현이 있군요. 여기 강상현 위원장도 우파에서 기피 신청합시다. 그렇잖아요. 제가 그걸 우려했습니다. 그날도 그랬어요. 이런 시민단체의 기피 신청을 받아주기 시작하면 안 된다. 부메랑이 돼서 들어온다. 이게 들어오잖아요. 강상현 위원장도 우파에서 기피 신청합시다. 이거 다 하잖아요.
깊이 신청합시다. 국민들의 인권과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직권남용 적폐입니다. 직권남용으로 구속수사해야 합니다. 구속해야 합니다. 확인 안 된 사실은 일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소개 안 하고 댓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강상윤 씨, 그 자리는 당신 자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계속 격한 표현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정파의 좌와 우를 떠나서 어떤 국가의 공직을 수행하고 있는 그 사람이 하루 종일 수행하던 저처럼 이 비상임위원으로 수행하던 그 공직을 수행하고 있는 그 순간만큼은 법과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상훈 위원장은 헌법을 준수,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려고 하는 기본권에 보장되는 헌법 정신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도 없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식인이라면 정파의 좌와 우를 떠나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강상훈 위원장은 저보고 사퇴를 권유했습니다. 저도 강상훈 위원장에게 사퇴를 권유합니다. 그래야 회의한 거 아닌가요? 저는 사퇴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한 일도 없고 법률과 규칙을 위반한 일도 없습니다. 저는 제 직무를 다할 겁니다. 강상훈 위원장의 직권남용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깊은 밤 여러분께 좀 재미있는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셔야 할 것이 분명히 제가 말씀드려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이 밤에 해설해 드립니다. 편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계속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내일 또 이 관련해서 속보가 들어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저는 헌법, 법률, 규칙을 위반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편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